다이어트 할 때 두부나 두유 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구독자분들 식단 리뷰에 보면 두부, 두유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근데 열심히 두부나 두유를 챙겨 먹었는데 살은 빠지지 않고 생리통이나 변비가 더 심해질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콩의 좋은 점, 콩에 문제가 되는 성분들,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먹는다면 어느 정도 먹는 게 적절할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값이 싼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꼭 먹어야만 하는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도 불려요. 다만 소화나 흡수되는 측면에서는 동물성 식품보다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소화 가능한 필수 아미노산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 DIAAS라는 스케일이 있거든요. 그 점수를 보시면 동물성 식품이 콩보다 점수가 더 좁습니다. 그리고 콩보다는 두부나 두유처럼 가공된 형태의 것이 단백질 점수가 더 높게 나옵니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항영양소를 줄이게 되고 흡수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고단백이면서도 간편한 식재료인 두부나 두유를 자주 활용하게 됩니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8에서 9g 정도 들어있고 소고기는 100g에 25g 정도를 포함하는데 이걸 IAAS 점수를 적용해서 흡수, 소화 측면까지 고려해서 실질 단백질 섭취를 측정을 해보면 100g 기준으로 두부에 비해서 소고기가 3배 정도 더 높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계란 2개를 먹었을 때 이 두부 100g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실질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더라고요. 효율은 좀 떨어지지만 싸고 간편하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원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콩 제품을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콩 제품이 다이어트를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심한 생리통, 생리불순, 생리전 증후군이 너무 심하신 경우이거나 유방이나 자궁에 혹이나 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손발저림, 탈모, 근육경련, 이유를 모르는 만성피로, 수족냉증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장이 좋지 않은 분, 설사, 변비, 더부룩한 가스참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만성적인 염증이 있어서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콩 속에 4가지 성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본은 우리 몸에 있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매우 비슷해서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 수용체에는 크게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 타입이 있는데 알파 수용체는 유방과 자궁에 많고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베타 수용체는 뼈나 심장, 뇌 이런 곳에 있고 반대로 세포 증식을 억제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소플라본은 원래 베타 수용체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분들에게는 콩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에스트로겐 우세일 때입니다. 에스트로겐 우세라는 것은 프로게스테론에 비해서 에스트로겐이 더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만성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생리불순, 생리과다, 심한 생리통, 심한 PMS, 자궁이나 유방에 혹이 있는 경우도 이 에스트로겐 우세가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이 상태에서 이소플라본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이미 과부한 상태인 에스트로겐 신호를 한 번 더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에스트로겐 우세가 있는 분이 매일 두유 2잔씩을 계속 먹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을 더 악화시키게 돼서 생리통이 더 심해진다거나 PMS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살 빠지는 것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에스트로겐 우세에서는 지방세포 내에 호르몬 민감성 리파제, 지방을 분해하는 이 효소의 기능을 억제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엉덩이, 허벅지, 복부 쪽에 알파 수용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살을 빼고 싶은 이곳에 지방산 대사가 오히려 떨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에스트로겐 우세 상태에서 이소플라본 섭취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더 강하게 자극하는가에 대해서는 실험실에서는 확인이 되었지만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증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최소 콩 제품을 2주에서 4주 정도 끊어보면서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들의 변화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너무 적어서 갱년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소플라본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즉 같은 식재료이지만 내 몸의 호르몬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갑상선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 때는 TPO라는 효소가 작동을 하거든요.
이 TPO라는 효소가 요오드에다가 갑상선 단백질을 붙여서 단백질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런데 요오드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소플라본이 이 TPO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갑상선 합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요오드가 충분한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김이나 미역과 같은 해조류를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채식주의를 하시거나 해조류를 잘 안 드시는 분이 요오드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콩제품을 많이 먹게 되면 갑상선 합성을 억제할 수 있게 되겠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를 결정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이 잘 붓고 살이 빠지지 않고 피곤하고 이런 이유가 대사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요오드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 두유를 매일 먹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더 떨어지게 됨으로써 더 살이 안 빠지는 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 게 걱정되시는 분들, 추위를 잘 타신다거나 머리가 빠진다거나 피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나서 콩 제품을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렉틴입니다. 렉틴은 이 씨앗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단백질인데요. 렉틴이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이 안 좋은 분들의 장점막에 달라붙으면 장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점막이 손상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혈액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거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장누수가 생기면 우리 면역계가 과잉 반응을 하게 되고 만성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이죠. 만성 두통, 관절통, 피부 트러블,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콩제품을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렉틴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100도씨에서 5분 이상 가열하면 대부분 많이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두부와 두유는 제조 과정에서 고온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렉틴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장이 좋지 않거나 만성염증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굳이 소량의 렉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된장, 낫또, 청국장처럼 발효된 형태는 안전하기 때문에 이 콩제품을 먹는다고 하시면 발효된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피트산염인데요. 피트산염은 콩이 씨앗 속의 미네랄을 저장하기 위한 성분입니다. 피트산염이 우리 소화관 내에서 이 미네랄들과 결합을 해버리면 우리 소화관에서 이 미네랄을 흡수를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미네랄로는 철분, 아연, 칼슘,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콩을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철분이나 아연 결핍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채식하시는 분들이 콩만으로 철분과 단백질을 섭취하시려다가 오히려 철분 부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트산염도 콩을 물에 12시간 이상 불리면 30%, 삶으면 추가 20% 정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발효를 하면 거의 대부분 분해된다고 해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채식 위주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두부와 두유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미네랄 결핍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로감, 탈모, 근육에 쥐가 난다거나 눈 떨린다거나 손발 저림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콩 제품을 줄이시고 동물성 식품을 더 늘리시고 필수 미네랄을 챙겨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라피노스입니다. 콩에는 라피노스라는 복합당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는 이걸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대장 속에 있는 세균들이 이 라피노스를 발효시키는데 그러면서 가스를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저와 체인지 프로젝트를 함께 하신 구독자분도 건강을 위해서 두유를 3박스씩 사다 놓고 먹고 계셨는데 기록을 보니까 가스 차는 증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먹던 두유를 끊어보시라고 했고 3일 만에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두부는 제조 과정에서 콩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어서 라피노스가 많이 제거됐지만 두유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갈아버리기 때문에 라피노스가 더 많고 이런 가스 차는 증상이나 변비, 설사와 더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라피노스도 발효 과정에서는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청국장, 낫또, 된장의 형태는 괜찮습니다. 장이 건강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라피노스가 유익균들의 먹이가 돼서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장이 건강하지 않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시거나 소장 내 세균 과증식과 같은 증상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 발효된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콩을 조심해야 할 증상이 없다면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인데요. 추천드리는 이소플라본의 하루 섭취량은 25에서 50mg 정도입니다. 100mg을 넘어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두부 반모가 이소플라본 25mg에서 35mg, 무가당 두유 200ml 한 잔 정도가 25mg 정도를 포함한다고 해요. 만약에 매일 두부 반모, 두유 한 잔, 이것을 매일 먹게 되면 하루에 섭취하는 이소플라본이 50mg이 좀 넘게 되거든요. 이 정도 매일 드시는 거는 이소플라본 과다의 우려가 있어서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콩 제품을 고를 때는 꼭 국산 콩인지를 확인하시고요. 미국산 콩은 대부분이 GMO, 유전자 변형 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하려고 콩을 먹는데 안정성에 이슈가 있는 제품을 먹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유를 고르실 때는 정제수, 콩 말고 다른 것들이 첨가되어 있다면 콩맛 음료이고 두유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유를 드실 때는 두부보다 라피노스가 많아서 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의료 제품에서도 된장보다 청국장이 이소플라본이 더 고농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청국장도 너무 자주 드시면 안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폐경후에 여성 호르몬 보충용으로는 청국장을 더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콩 제품, 두유나 두부 이런 것들을 편하게 먹어도 되는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지는 4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나 두유를 먹고 혹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차거나 변비 같은 증상이 생기지 않는지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 생리통, PMS, 유방이나 자궁의 혹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루에 이소플라본 양은 25mg 밑으로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일정 기간은 아예 끊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확인, 탈모, 피로, 수족냉증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콩 제품을 끊고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미네랄 결핍 확인입니다. 손발 저림, 근육에 쥐가 잘 나고 눈 떨림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다면 미네랄 결핍일 수 있기 때문에 발효콩 위주로 드셔주시고 동물성 식품을 더 늘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콩이 좋다 나쁘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남에게 좋은 것도 나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나에게 안 맞는 식단을 건강에 좋다고 꾸준히 유지하면서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스트레스 받는 경우를 봅니다. 우리는 왠지 다 모범생 기질에 있어서 남들은 좋다는데 나한테 안 맞으면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나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내 증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함께 하셨던 구독자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일일이 써보고 증상에 대해서 보지 않았다면 두유가 더부룩함, 가스참의 원인일지는 몰랐을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듣는 것과 내가 기록해보는 것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고민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저에게도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의 커뮤니티 회원분들과는 그 과정을 같이 공유하고 회고하는 걸 함께 하고 있거든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나의 몸의 신호를 알아차려서 습관을 바꾼다는 체인지 프로젝트입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고 어려웠을 이야기를 정리해 드렸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이 건강하고 평온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